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앱을 새로 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주변 동료들은 설명을 한번 듣더니 금방 따라가는데 나는 몇 번을 들어도 뭔가 머릿속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집중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집에 와서 혼자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그 기분.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나이가 들더니 정말 이러는 건가?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배우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그런 거다. 나이가 드니까 뇌가 굳어버린 거다. 어릴 때처럼 빠릿빠릿하게 받아들이는 건 이제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해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절반이 실제로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갉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기 어려워지는 건 뇌가 망가지거나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너무 효율적으로 진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막는 게 아니라 이미 잘 작동하는 회로를 보호하느라 새 회로를 만드는데 자원을 덜 쓰게 된 겁니다. 도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래된 도시에는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명이 지나다닌 길이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단단하게 깔려 있고 신호등도 있고 차선도 명확합니다. 반면 새로운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을 파고 기반을 다지고 포장을 새로 해야 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이 도시 자체가 아직 미완성이에요. 어디든 새 길을 낼 수 있고 뇌 입장에서는 어차피 새 길을 내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 도시는 이미 촘촘하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뇌 입장에서는 굳이 새 길을 뚫을 이유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의 변화입니다. 어릴수록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끊는 일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유연성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게 아니라 새 길을 내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들을 보면 성인의 뇌도 새로운 자극과 적절한 방식의 반복이 주어졌을 때 구조적으로 변한다는 게 관찰됩니다. 뇌 영상으로 찍어보면 새로운 기술을 집중적으로 훈련한 성인의 뇌에서 해당 영역의 회백질 밀도가 달라지는 게 포착됩니다.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오랜 기간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 복잡한 도시길을 매일 기억하고 찾아다니는 작업을 수년간 반복한 결과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일반인보다 더 발달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쓰는 만큼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왜 같은 설명을 들어도 젊은 동료는 금방 흡수하고 나는 흘려보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작업 기억의 변화입니다. 작업 기억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뇌의 조리대예요. 요리를 할 때 재료를 일단 조리대 위에 올려놓잖아요. 칼도 꺼내고 도마도 꺼내고 냄비도 옆에 두고 그 상태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작업 기억이 바로 이 조리대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때 일단 여기에 올려두고 기존 지식과 연결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리대가 조금 좁아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리대 위에 오래된 물건들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습관, 고정된 사고방식, 익숙한 판단 기준들이 이미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놓을 자리가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해력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공간이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처리 속도가 아니라 처리 방식의 문제입니다. 어른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어릴 때 배우던 방식 그대로 시도하는 겁니다. 말 듣고 눈으로 보고 일단 외우려 하는 방식. 그런데 어릴 때는 그 방식이 잘 먹혔던 이유가 있어요. 뇌 안에 연결된 맥락이 별로 없어서 새로운 정보 자체가 신선하고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자극 자체가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반면 어른의 뇌는 수십 년치 경험이 이미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새로운 정보가 기존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곳을 찾지 못하면 그냥 흘러버립니다. 맥락 없는 정보는 어른의 뇌에서 훨씬 빠르게 증발해요. 어릴 때와 다르게 성인의 뇌는 의미 없는 정보에 자원을 쓰지 않도록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문제가 더해집니다. 감정적 간섭입니다. 어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아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은 틀려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틀리는 게 당연하고 틀리는 게 놀이에 가까워요. 그런데 어른은 틀리는 순간 그게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자존심과 연결됩니다. 나 이것도 못하나?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이해 못하면 창피한 거 아닌가?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뇌 안에서 위협 반응이 켜집니다. 위협을 감지한 뇌는 학습에 쓸 자원을 방어했습니다. 학습과 위협은 뇌에서 동시에 최고 효율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유독 더 긴장되거나 설명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이 순간을 위협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패턴이에요. 실제로 이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수학 시험을 두 집단에게 풀게 했는데 한 집단에게는 시험 전에 이 시험은 여러분의 지능을 평가하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이건 그냥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 보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능평가라는 말을 들은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어요. 난이도는 같은데 문장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감각이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학습이 어려운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와 달라진 뇌 구조, 달라진 감정 반응, 달라진 처리 방식에 맞게 학습 환경과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 채 예전 방식을 반복하다가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뭘 바꿔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보를 받기 전에 먼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어른의 뇌가 맥락 없는 정보를 잘 흘려보낸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맥락이 있는 정보는 훨씬 잘 붙습니다. 뭔가를 배우기 전에 이 내용이 내가 이미 아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새 앱을 배운다면 내가 예전에 쓰던 앱이랑 어떻게 다른 거지? 새 기기를 쓴다면 기본 원리가 기존 기기랑 비슷한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먼저 연결점을 찾는 것만으로도 새 정보가 뇌 안에 걸릴 고리가 생깁니다. 공중에 떠 있는 정보는 흘러버리지만 기존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는 자리를 잡아요. 두 번째는 분산 학습입니다. 이건 어른에게 특히 중요한데 한 번에 길게 집중해서 외우는 방식은 어른의 뇌에 잘 맞지 않습니다. 짧게 배우고 쉬고 다음날 다시 보고 며칠 뒤 또 보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게 단순한 복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것이 오늘 3시간 동안 붙들고 있는 것보다 뇌에 더 오래 남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전체의 절반만 이해해도 됩니다. 어른의 뇌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 반드시 정리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게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설명해 볼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자기 언어로 재구성하는 순간 뇌는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처리하고 자신의 기존 지식 체계와 연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로가 훨씬 단단하게 형성돼요. 가족에게 설명해도 좋고 혼자 소리내어 말해봐도 좋습니다. 아니면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글로 써보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방금 배운 것을 일기처럼 3줄만 써보는 것.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어른의 뇌에 정보를 새기는데 꽤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네 번째는 실수를 전략으로 쓰는 겁니다. 앞서 감정적 간섭 얘기를 했잖아요. 어른은 틀리는 게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어서 뇌가 방어 모드로 들어간다고요. 이걸 뒤집는 방법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틀려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에 일단 해봐요. 앱을 써보고 버튼을 눌러보고 틀리면 다시 해보고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탐색이라고 생각하면 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평가가 아니라 탐색, 시험이 아니라 실험. 이 프레임의 차이가 뇌 안에서 실제로 다른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나이 든 학습자들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에서 배울 때 성인의 학습 속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게 관찰됩니다. 틀릴 것을 허락받은 어른은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진 어른보다 새로운 기술을 더 빠르게 체화했어요. 다섯 번째는 배우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어른의 뇌는 왜 이걸 알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원 배분을 잘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호기심이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른의 뇌는 생존 가치나 실질적 연결이 없으면 에너지를 아끼려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이게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연결되는지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앱을 배우면 내가 자녀와 연락이 더 편해진다. 이 기술을 익히면 일이 더 빨라진다. 이것을 알면 내가 원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유가 구체적이고 나한테 실제로 연결될수록 뇌는 그 학습에 더 많은 자원을 붓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봐 주세요. 나이 들수록 배우기 어려운 건 뇌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뇌가 이미 잘 다져진 도로를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 세기를 내는데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 조건을 맞춰주면 뇌는 여전히 반응합니다. 조리대에 공간을 만들고 연결고리를 먼저 걸어주고 서두르지 않고 실수를 허락하고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 이 5가지가 어른의 뇌를 다시 깨우는 방법입니다. 40이 넘어 악기를 새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처음 몇 달은 너무 느려서 포기하고 싶었대요. 주변의 10대 학생들은 몇 주 만에 곡을 치는데 자신은 반년이 지나도 버벅인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짧게 배운 것을 자기 말로 중얼거리며 확인하고 왜 이 곡을 배우고 싶은지를 매일 되새겼어요. 2년 뒤 그분은 그 악기로 가족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속도는 달랐지만 결국 새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뇌는 나이와 함께 완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쓰임에 따라 계속 조각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뇌는 조건이 맞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게 능력이 아니라 방법이었다면 그 방법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는 뇌와 심리, 우리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 구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새롭게 배워보려다가 포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봐 주시겠어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